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설픈 장기 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뭐 다르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또 이제 대형주, LG화학,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많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이익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최근에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뭐 장기 투자가 답이다, 삼성전자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그냥 계속 살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는 유튜버로서 회피를 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안타깝고, 그거를 또 믿고 투자하시는 주식 초보자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다른 관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뭐 끝까지 봐주시면은 뭐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왜, 왜 이걸 장기 투자를 하냐? 이거를 물어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왜 하냐고 물어봐도 딱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를 그 장기 투자를 종목을 정했어? 대부분 많이 얘기합니다. 망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망하지 않는다고 장기 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망합니다. 안 망하니까, 안 망하니까는 장기 투자를 한망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 투자를 왜 하죠? 뭐 근본적으로 돈 없어서 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그럼 뭐예요? 돈 없어서 돈이 있길 만들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왜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한 10년 뒤에, 노후자금으로 1억, 그래서 뭐 2억 정도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1000만원만 벌어도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 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라는 건 그거예요. 이 연금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금, 국민연금.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떼가죠. 근데 얼마 떼가는지 정확히 봅니까? 이거 내가 다시 찾아야겠다, 돈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냥 없어진 돈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장기 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은 하루에 10,000원 정도입니다. 뭐 그래서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350에서 400 정도, 이 정도거든요. 이거를 최소한 10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어진 돈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 돈이 못해도 1억, 잘 됐을 때는 3억에서 5억,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의 목적은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복리수익입니다. 복리수익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최소 10%는 돼야 되죠. 못해도. 그러면 10년이 지나면은
못해도 10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데 그게 안 되냐.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있으면 주식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효율성, 시장의 효율성이죠. 시장의 효율성이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극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근데 삼성전자가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효율성 자체가 상당히 극대화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를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은 이미 2, 3년 뒤에 투자한 거랑 같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미 선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시장의 효율성이 좋은 종목을 내가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목을 샀을 때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왕창 사고 그 다음 조금씩 사기 때문에 이 밸런스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차트를 제가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이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은 이게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이면은 이때거든요. 이때.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이때는 이제 막 140만원 이렇게 할 때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우리가 투자를 보통 어떤 때 많이 하냐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은 보통 여기 위에 꼭지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선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2013년도에 투자를 해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본전을 놉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겠죠. 근데 하지만 이걸 지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결국 보이는데 꼭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근데 올라가는 것만 해도 몇 배냐면 2배예요. 이 2배, 2년 동안에 2배 올라가는 걸 먹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1, 2, 3, 4, 4.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종목에 한해서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을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 13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효율성, 시장 효율성, 시장 수익률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전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 투자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10분의 1, 20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을 줄여보세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시총이 지금 예를 들어서 400조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100분의 1로 줄여도요 4조예요. 4조짜리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하고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유보율, ROA, PER, PBR 등등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차라리 이거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이 삼성전자로 하면 이걸로 봤을 때는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내가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삼성전자의 이 종목으로 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보다는 뭐 코로나나 뭐 전쟁이나 이런 대외적 악재가 나왔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일매일 사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뭐를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장기 투자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인드. 이게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몇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종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운영. 그 다음에 마인드. 이거 세 개. 이 세 개인데, 자, 마인드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냥 없는 돈에 생각해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계좌를 안 봐야 됩니다. 그냥 연말 되면은 한 400만원치 사세요. 그리고 보지 마세요. 연말 되면 400만원치 사세요.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인드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요. 이거를 뭐 산업을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장기 투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10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금 운영은 1년에 한 번 사도 되고요. 1년에 두 번 사도 되고요. 1년에 세 번 사도 자기 마음에. 하지만 계속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내가 비중을 조절한다? 그거는 사실은 어떤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또 장기 투자 마인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액법 아니면 정액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넣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인데, 종목은요 장기 투자에 있어가지고 누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없습니다. 몇 가지 제 가이드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가장 영순위 기업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상당히 무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가 있냐, 이런 연금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가 있는 기업들이 저는 일단 괜찮은 기업이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30% 사실 좀 적은데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적자가 안 나야 됩니다. 이거는 경영자의 마인드예요. 이건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자꾸 왜 이러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예요.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물론 뭐 IMF나 안 좋은 리먼 브라더스나 안 좋은 사태가 있었지만은, 그 사태가 있었을 때 또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넣어도 됩니다. 그 회사는 그걸 기회로 삼는 기업이기 때문에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마인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안 뽑는 회사, 이런 회사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뭐 사람을 잘 안 뽑고 뭐 투자에 집중하는 회사,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경영 마인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 뭐 기업 설명회 같은 거 가는데 그냥 대충 뭐 청바지 입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장 입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저 오너는 뭐 싸가지가 없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오너가 진국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인드를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그 오너 일가 공부를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완전 배제를 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사실 그게 어떤 산업이건 앞으로 신사업을 뭘 하건 상관없어요. 그게 믿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로 이 사람은 의리가 있고 회사를 지키려고 하고 회사를 키우려고 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쥐어짜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쓰잘데기 없는 돈, 실내 내부 인테리어 칠하는데 안 하고, 동상 같은 거 만드는데 쓰지 않고, 기사도 두지 않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최대한 뭐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오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너들끼리 또 놀아요. 그러니까 그 오너들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 요거 찾으면요, 거의 저는 90% 됐다고 봐요. 그 다음 나머지입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고, 매출액 선정이 어쩌고, 어쩌고 다 그거는 나중 이야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몇 개 기업이 되실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요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회사가 효율적 시장에 노출이 되면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평가를 금방금방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의 적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을 웬만하면은 5조 이하, 정말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추천드리기로는 1조 이하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허 같은 걸 보면은 몇에서 몇, 프리퍼투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선호하기로는 저는 1조 이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너와 함께 같이 간다면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도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보는 거고,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하셔야 돼요. 나머지 뭐 재무제표 이런 거 혹시나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 거야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또 2탄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요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그러면 알아서 내 주식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주식수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주가가 늘어나고, 갑자기 다른 회사가 생기고 막 별 생쇼를 다 하다 보면 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는요, 삼성전자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도 증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 범주 안에서 속해 있을 때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 철강주가 올라가고 뭐 다른 종목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물론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건 좋지만은 저거는 왜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다음에는 저런 전략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때려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성장주가 짱이야. 성장주가 짱이야. 삼성전자가 짱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뭐 지금 같은 뭐 이슈들이 발생해서 뭐 갤럭시 S22 이슈 발생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좋은 방법이고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서 된다?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ETF를 투자하고 물론 다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은 복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봤을 때는 3%대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패시브 수익률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건 안 하는 만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게 뭐 은행 이자보다 낫겠지만은 그 은행 이자도 좀 나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고,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냐의 마인드는 요 내용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하면은 이 영상 올린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